저희가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학원에서 어떻게 실제로 수업이 진행되는지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거를 해볼 요량입니다. 리딩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지요? 리딩 수업의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이제 참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수업이 시작되면은 아이들이 이제 문제를 풀게 됩니다. 문제의 양은 5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아이들의 수준하고 시간을 봐서 이렇게 풀게 되고요. 네. 여기서 이제 그 특이한 점은 이게 그 점수가 공개가 돼요. 그래서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나 자신의 점수가 공개된다. 요것은 이제 아이들이 열심히 풀게 하는 효과가 있죠. 그리고 자기 위치를 알 수가 있고 네. 또 공부할 때 숨기는 게 안 좋잖아요. 네, 안 좋죠. 숨기지 않는 버릇을 가져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일정 시간 동안 이제 문제를 푼 다음에 답을 제가 또 그냥 얘기해 주면 안 되죠. 네. 아이들의 두뇌를 최대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이제 5명 정도 앉아 있다. 그럼 네. 문제가 5개다. 그러면 이제 한 개씩 제가 물어보는 거죠. 자, 1번 답이 뭐냐? 근데 답을 얘기를 해요. 정답이면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갑니다. 근데 만약에 답이 틀리다. 그러면은 약간 힌트를 주고 다시 한번 답을 고르게 합니다. 생각을 많이 해야겠네요, 애들이. 그렇죠. 네. 약간 쉴 시간이 없게끔 사실은 이제 두뇌가 계속 돌아가게끔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사실상 보면은 틀리는 문제는 다 같이 틀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저는 이제 다 물어볼 때가 있어요. 5명이 있으면 5명한테 다 답이 어떤지, 특히 이제 많이 틀리는 문제는. 네. 그러면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조금 더 설명을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하고, 그 중에는 이제 선생님이 제가 이제 설명한 거는 그 내면의 그 백그라운드, 배경 지식이 필요해야지 이게 이해가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제가 이제 연결을 해주죠. 이런 내용하고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내용하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런 다음에 문제를 다 이제 채점이 끝나고 나서 그것을 기록을 하게 되죠. 성적표에. 그래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누가 나의 점수를 확인하고 있다. 부모님도 보고 있고 다른 아이들도 다 알게 된다. 이런 것이 자극으로 오기 때문에 네. 거기 이제 궁극적인 효과가 있고요. 네. 그리고 몇 달치 이제 그 성적표를 보고 하다 보면 자기가 모의고사 즉 문제풀이에서 어느 정도 실력이 좋아지고 있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군요. 저희가 리딩 할 때 네. 문제 푸는 것만 하는 건 아니고 소설책 같은 것도 있잖아요. 네네. 원서식으로 돼 있는 거. 네네. 그거는 어떻게 배우죠? 요거는 이제 모든 학습이 그렇지만 자기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네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스스로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모의고사 또는 이제 문제풀이 하고 있을 때 선생님, 저는 아이들이 이제 책을 읽고 나서 글 써온 거 그거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첨삭을 하면서 아이들이 이해가 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네. 전반적으로 이해가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우리 문제풀이 끝나고 나서 소설의 내용이 이런 게 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한 명씩 지목해서 이 장면에서 어떤 거가 나왔는데 너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네. 이제 이해를 좀 완성시키게 되죠. 그렇군요. 저희 대치동 체제에서 책 읽기 많이 수업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의 가장 맹점이 이 대형 체제에서 네. 아이들이 이제 책을 안 읽고 어디 가서 줄거리 같은 거 찾아본 다음에 네네. 그거 많이 써와요. 네. 그걸 어떻게 잡아낼까요, 우리는? 그거를 네. 저는 이제 직접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리딩 담당 선생님들이 직접 첨삭을 하기 때문에 네. 제 경험으로는 이거를 조금 뭐 어디서 찾아본다든가 네. 책을 읽지 않고 이 숙제를 해오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르치는 분이 아이들의 글을 확인하고 네. 그거를 통해서 아이들과 이제 피드백을 나누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런 게 좀 있어요. 처음에 네. 학원에 오면은 좀 이상하게 어디서 찾아보고 이렇게 하는 아이들이 있는데 네. 일정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많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이 자꾸 그거를 지적하기 때문에. 네. 네. 좋네요. 역시.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첨삭 얘기가 나왔는데 네. 이 첨삭이 굉장히 중요한 게 여기서의 키워드는 피드백이에요. 네. 아이들이 학원을 오는 게 그냥 선생님이 앞에서 수업하고 들으러 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네. 선생님과 학생들 간의 이런 그 피드백,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돼요. 거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가 아이들이 많거나 해서
첨삭을 그날 하지 않고 다음날 죽게 하면은 아이들은 싫어해요. 음. 그날 당장 내가 쓴 거를 당장 봐서 내가 잘했는지 틀렸는지를 알려달라. 아. 이런 마음이 커요. 음. 물론 예의가 바르니까 뭐 기다리게 하는데 네. 대부분의 아이들은 일정 이 시스템을 경험하게 되면 바로바로 피드백 해주기를 원하죠. 그죠? 네.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첨삭지를 받아 보고 나서 그걸 이제 다시 쓰게 하는 거죠. 다시 쓴 것까지 선생님이 확인해서 점수 주고 그거를 성적표에 기입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이제 글쓰기, 리딩에 관한 글쓰기가 이제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우리 학원 뭐 특징 중에 하나는 그 성적표에 이거를 그 서머리 쓴 거를 점수를 매겨 갖고 같이 이제 기재가 된다는 게 좀 이제 특징적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딴 데는 이제 뭐 첨삭을 하더라도 이거에 대해서 점수 부여를 안 하죠. 그리고 이거를 하더라도 이게 일목요연하게 월 단위로 이거를 다 확인할 수 있는 체제가 없는데 그건 우리의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 확인이 중요하냐면 네. 선생님들도 이제 인간이기 때문에 이거를 기록을 안 하기 시작하면 트래킹이 안 되고 첨삭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대형학원에서 봐왔던 것도 이런 겁니다. 네. 그래서 진짜 수업을 하시는 분들이 첨삭을 안 하게 되고 이것을 뭐 필리핀이라든가 네. 인도에 아웃소싱 줘가지고 하는데 그러는 순간 단절이 돼버리죠. 아이들이 신경을 안 쓰게 돼요. 나를 첨삭하는 건 선생님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 아이들이 네. 이제 숙제를 이상하게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죠. 굉장히 피드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리고 나서 그러면은 지금 문제풀이 해봤죠. 그리고 이제 글쓰기 첨삭하고 소설에 대한 이해 이제 완성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과제로 나왔던 우리 교재, 리딩 교재를 봅니다. 리딩 교재는 배경 지식을 요하는 문제풀이 문제라고 보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많이 신경 써야 될 것은 한 문단 또는 한 지문 해석 준비. 요것도 이제 피드백이 오고 가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워. 그리고 수동적으로 이제 수업을 듣던 학생들이 저희 학원에 오면은 힘들어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네. 제가 그 학생이 이제 시간이 됐어요. 한 문단 뭐 길게는 뭐 6, 7줄이고 짧게는 3줄, 4줄 될 수도 있는데 제가 학생이 준비한 거를 보고 나서 네. 단어와 단어 하나씩 다 찾아왔는지 아니면 그냥 번역기 돌려왔는지 딱 보고 나서 번역기 돌려왔으면 한 단어 한 단어씩 해석하게 만들어요. 왜냐면 네. 번역기 돌려오면 도움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네. 이거의 목적은 비슷한 단어나 비슷한 문장이 나왔을 때 스스로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번역기 돌려오면 맨날 번역기 돌려오니까 공부가 안 돼요. 제가 그렇다고 번역기 돌려오는 거를 확인할 수는 없잖아요. 실제로 번역기를 돌려왔는지. 네. 물론 거의 머릿속으로 확증적이지만 그래서 이거는 얘기는 안 하지만 네. 이렇게 하나하나씩 단어를 해석하라고 하고 얘기를 항상 합니다. 이거 하나씩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바로 수긍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옆에 아이들이 수긍하고 있으니까. 옆에 아이들은 잘 해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그래 이게 공부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고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돼서 네. 정확히 한 단어 한 단어 해석이 되는지. 그런데 아이들 보면은 단어 안다고 해석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최소한 단어 찾아오고 학원에서 한번 저의 도움과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제 한 3-4줄 정도 해석을 완성하는 게 그게 이제 네. 자기가 하나하나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문제풀이인데 문제풀이도 제가 네. 뭐 답을 알려줄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네. 경우는 한 명 한 명 지목을 해서 너는 이거 몇 번 했냐. 네. 그래서 이제 답이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실제로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저희가 이제 학원이 정원 8명밖에 안 되니까 뭐 16문제라고 하면 2문제 이상 네. 한 명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이해를 파악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저는 이제 다 이해됐으면은 굳이 설명할 필요 없고 네. 이해가 좀 안 되면 조금 더 설명하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지식 연계사항들 이것과 저번에 배웠던 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나오는 지문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배워야 될 뭐 고등학교 내신이라든가 모의고사 또는 수능에 나오는 어떤 문제와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 요거를 알려주는 게 이제 리딩 선생님의 지식적인 역할이죠. 네.
좋네요. 이렇게 하게 되면 수업 시간은 부족해요.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맞추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달리듯이 수업을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